먼저 영화 F1 더 무비에 대한 저의 짧은 평을 말씀드리자면은 스토리는 평이하지만 그 평이한 스토리를 스페셜하게 만들어주는 사운드와 연출이 미친 영화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 진짜 초반부터 사운드가 미쳤고 그리고 초반부터 연출이 미쳤습니다. 6월 25일 기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록의 주제는 영화 F1 더 무비입니다. 이 영화에 대한 기록이 시작되면 이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많이 포함될 예정이니 스포일러에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은 뒤로 빠꾸 하시면 되고요. 이 영화를 이미 보고 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의 기록 끝까지 누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의 기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 F1 더 무비에 대한 저의 짧은 평을 말씀드리자면은 스토리는 평이하지만 그 평이한 스토리를 스페셜하게 만들어주는 사운드와 연출이 미친 영화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 진짜 초반부터 사운드가 미쳤고 그리고 초반부터 연출이 미쳤습니다. 근데 진짜 솔직히 전체적인 스토리는 진짜 평이해요. 일반적인 언더독을 다루는 영화이기 때문에 너무나 평이한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이한 이야기를 정말 꽉 채워준 사운드와 연출이 너무 좋았던 영화입니다. 그럼 이 영화 기록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말 좋았던 점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운드와 연출이거든요. 네, 영화가 시작하고 나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 빵형이 헤드폰을 끼고 노래를 듣는 장면으로 시작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브래드 피트 형이 듣는 노래의 사운드가 되게 비트가 좋거든요. 나도 같이 비트를 타면서 영화에 빨려 들죠. 근데 몇 초 지나서 음악 감독 한스 짐머 딱 나오고 와 미칠 것 같다 라는 예측이 섰고 정말 그 예측처럼 이 영화를 너무나 이 사운드가 꽉 채워줘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단순하게 분위기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활용돼서 장면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져서 너무나 좋았다. 더욱 풍부해진다는 느낌? 근데 이제 그 외부 음악이 아니라 실제 이제 엔진 음이나 이렇게 마찰이 주는 사운드, 자연스러운 소리가 주는 게 보는 이에게 더 좋을 때는 배경음악이 싹 사라져요. 진짜 치고 빠지길 너무 잘했어요. 진짜 사운드 미쳤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 연출도 미쳤습니다. 진짜 레이싱 장면에서는 어느 순간 나도 홀딱 빠져 있어요. 레이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막 1인칭 시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되게 잘 활용했어요. 그 1인칭 시점이 자동차 입장의 1인칭 시점일 때도 있고 브래드 피트 시점의 1인칭일 때도 있고 아니면 자동차의 어느 부품 그러니까 날개 쪽이나 아니면 어떤 옆구리 쪽이나의 1인칭 시점일 때로 이제 카메라 전환이 따다다다닥 되면서 진짜 미친 듯이 이 영화에 몰입을 시켜줘요. 카메라 연출이. 그리고 이 영화가 왜 저렇게 속도감 있는 영화를 정말 잘 연출해냈나 싶었는데 이 기록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탑건 머머리 감독님이랑 동일한 감독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탑건 때도 잘 활용했고 여기서도 정말 잘 활용한 거예요. 건에서 전투기의 속도감 있는 연출에 푹 빠지셨던 분들이라면은 이 영화도 정말 재밌게 보실 것 같고 일단 첫 번째 좋았던 점 말씀드렸고요. 다음 좋았던 점은 빵형이 맡은 캐릭터가 그 캐릭터의 서사 그리고 어떤 특징이 너무나 좋았어요. 일단 빵형이 맡은 캐릭터의 서사가 좋았던 이유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애니메이션 신세계 사이버 포뮬러 거기서 찐 주인공이라 불리우는 카가와 너무나 싱크로율이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좋았어요. 그 빵형을 보면서 과거 내가 어렸을 때 사이버 포뮬러를 봤을 때 기억이 포렌식이 되면서 카가와 딱 일치가 된다랄까? 어떤 점이냐 하면은 어떤 사고로 인해 1급 무대라 할 수 있는 F1
에서 은퇴 아닌 은퇴를 했다는 점,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다시 복귀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장면까지, 그리고 여타 다른 부분들까지 해서 너무나 카가와 서사가 맞아떨어지는데 그 서사를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서사라서 좋았고, 또 좋았던 점은 시작부터 완성형 캐릭터로 나와줘서 좋았어요. 이미 완성된 캐릭터로서 등장했고, 완성된 캐릭터가 보여줄 수 있는 매력 있잖아요. 팀 내에서 리더십을 보여주고 그 리더십으로 팀원들을 동화시키고 설득시키고 하나로 조직화시키는 그 서사, 그 빌드업 되는 과정이 너무나 좋았어요. 말로 혹은 감정으로 호소하면서 팀원들을 동화시키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찍어 누르면서 동화시켜요. 납득시켜요. 되게 빠르게. 근데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차 강조하지만 완성형 캐릭터기 때문에, 이게 완성형 캐릭터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속도감 있게 관객인 나뿐만 아니라 팀원들도 납득시켜주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속도감 있는 전개에 무엇이 필요한지 딱 보여주는 정석이었다. 만약 속도감 있는 전개를 하기 위해서라면은 주인공 캐릭터는 완성형 캐릭터여야 한다 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아주 소소한 디테일들도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시각적으로 되게 돋보였고 재밌어 보였던 징크스가 양말을 짝짝이로 신는 징크스예요. 처음에는 빵형만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레이싱을 하던가 운동을 하던가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빵형을 믿어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함께 뛰고 운동하고 하는 주변 인물들이 많아져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굉장히 클래식한 연출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클래식한 정형적인 연출이 좋았어요. 왜 사람들이 클래식을 찾겠어요? 그 뻔하지만 그 뻔한 감동을 느끼고 싶기 때문에 찾잖아요. 이 영화에서 역시 그러한 뻔하지만 뻔해서 맛이 좋은 그러한 감동을 주는 그 디테일한 연출도 좋았습니다. 특히 그 마지막에 JP까지 양말을 짝짝이로 신는 모습을 보여줄 때 와씨 개뻔하네 하면서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좋았던 것은 뻔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비틀어버린 이야기 전개가 너무 좋았어요. 특히 되게 강렬한 순간에 비틀어 버리거든요. 저한테는 그런 장면이 두 장면이 있었어요. 첫 번째 장면은 JP가 큰 사고를 당하는 장면,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우리 빵형 소니가 우승하는 장면이었어요. 먼저 첫 번째 장면은 일단 내가 단순하게 예측했던 것은 JP가 그냥 그대로 우승을 하고 되게 오만해지고 거만해지면서 사이가 비틀어졌다가 어떻게 해소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어떻게 보여줬죠? 결정적인 순간에 JP가 빵형을 신뢰하지 않고 지 멋대로 판단했다 큰 사고를 당하잖아요. 그 두 사람의 이제 갈등이 딱 터져버리는 순간을 JP가 큰 사고를 당하는 모습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너무나 좋았는데, 근데 또 그 순간 나는 어떤 게 떠올랐냐? 역시 사이버 포뮬러가 떠올랐어요. 사이버 포뮬러에서 제로의 영역이란 게 있잖아요. 제로의 영역이라 하면은 레이서가 감각이 미친 듯이 일반인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 이상의 감각이 발달해야 하면서 마치 미래를 예측하는 듯한 모습으로 자동차 주행을 하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 제로의 영역이 주인공인 하야토가 아니라 카가가 먼저 일깨우고 나서 그 영역에 대해서 카가가 잘 이끌어 주잖아요. 선배로서, 형으로서, 멘토로서. 근데 이 영화에서도 브래드 피트 역시 다년간에 쌓인 경험으로 전두엽이 JP보다 훨씬 발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리더로서 팀을 이끌고 진두지휘하다가 마지막 순간에도 먼저 예측한 거죠. 저기서 속도 내면은 무조건 사고 난다. 마치 미겔을 예견한 듯한. 그래서 이제 JP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참으라고! 참아야 돼!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제로의 영역이 발달하지 못한, 이 영화에서 표현됐다면 전두엽이 발달되지 못한 JP는 참으라는 말을 듣지 않고 지 멋대로 판단하고 속도 냈다가 큰 사고를 당하잖아요. 그 장면이 정말 파격적이었고, 또 마치 그 제로의 영역에 먼저 다다랐던 카가가 하야토를 이끌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으로서 등장했기 때문에 그 장면이 인상 깊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 예측을 벗어나서 너무나 좋았던 장면은 마지막 브래드 피트 형이 우승하는 장면이었어요. 그 전까지 소니는 계속해서 JP한테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JP에게 우승의 경험을 주고 싶어하고 또 마지막 순간에도 JP한테 완전히 양보를 하고 JP한테 치고 나가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렇게 우승은 JP가 하고 정말 좋은 서포터로서 마침표를 찍어내면서 이 F1을 은퇴하는 모습으로 이 영화에서 소니의 서사가 끝나겠구나 라고 나는 예측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웬걸? 어쩌다 소니가 우승해버리네? 이게 누군가는 빵형이 우승하는 게 너무나 뻔한 이야기다 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JP가 우승할 거라고 생각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미쳤다, 이걸 이렇게 비틀어 버리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장면이 너무나 좋았던 이유는 이 사이버 포뮬러의 마지막 시리즈에서 우승 누가 하죠? 주인공이 아닌 카가가 우승하잖아요. 그 카가가 완전 오버랩 되는 거 그 순간, 와 이거 이 영화 감독 사이버 포뮬러 봤네, 제 카가네. 굉장히 촉망받는 유망주로서 이 레이싱 세계를 달리다가 어렸을 때 사고로 인해 은퇴 아닌 은퇴를 하고, 그러나 이 자동차 관련 스포츠를 계속 이렇게 돌고 돌다가 어쩌다 우연의 기록으로 다시 최고 상위 리그에 복귀를 해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지만 나이 들어서 딱 우승하는 결말, 소니 이꼬르 카가. 와 진짜 그 순간 연출도 미쳤어요. 딱 카메라 앵글에 자동차에 관련된 어떤 것도 잡히지 않고 오로지 딱 레이싱 경기장 앞에서 쉬 달리는 것만 딱 나오는 그 연출, 그리고 그때 사운드, 와. 네, 이 추억까지 포렌식해서 오버랩해서 보여주는 그 기능도 미쳤고 해서 진짜 그 마지막 장면은 이거 진짜 개인적으로 사이버 포뮬러 봤던 분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또 저랑 비슷한 분들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사이버 포뮬러 보신 분들 중에는.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은 장내 아나운서가 되게 좋았어요. 이 영화를 정말 꽉 채워줄 수 있도록 한 건 장내 아나운서들이거든요. F1 룰이 있는데 그 룰이 딱 연출되는 순간 레이스는 멈춰졌지만 이 관객들의 도파민은 계속 끌어오를 수 있도록 흥분된 텐션으로 계속 그 상황을 설명하는 그 장내 아나운서의 목소리 연기가 일품이었습니다. 진짜 그분들의 목소리 연기가 아니었으면 이 영화가 심심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흥분해서 이 영화 속 그 경기 장면을 해설할 때 네, 여기까지가 이 영화에 대해 한 좋았던 점들이고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실제 F1 팬들은 이 영화를 어떻게 봤을지 되게 궁금해졌어요. 왜냐 저는 이 레이싱 스포츠를 사이버 포뮬러로 접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제대로 접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접했다 하더라도 한 몇 초 정도 TV 돌리다가 가끔 보는데, 그때 볼 때마다 내가 사이버 포뮬러를 보면서 기대하고 상상했던 모습들과 너무 달랐어요.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냥 이렇게 지렁이들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스포츠로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걸 재밌다고 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랬던 F1 알못이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되게 많은 것들이 궁금해졌고, 특히 실제 F1 팬들은 저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첫 번째는 저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을까? 혹은 두 번째는 와 저걸 저렇게 디테일하게 살렸네? 라면서 봤을까? 그리고 또 실제 F1이라는 스포츠 자체도 되게 궁금해졌어요. 특히 이제 빵영이 맡은 캐릭터 때문이거든요. 굉장히 전략 전술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F1이라는 스포츠 내가 생각했던 거는 진짜 그냥 너무나 단조롭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냥 그러한 같은 장면만 반복되는 스포츠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였나? 자세히 보면 저렇게 미친 전략 전술이 들어가는 스포츠인가? 라는 호기심이 미친 듯이 솟아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F1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 대한 추천, 비추천 대상 말씀드리고 저의 기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1 팬은 아니더라도 이런 속도감 있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제가 이
자동차 레이싱을 소재로 한 영화를 많이 본 사람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연출이 좋았다라고 하고 싶은 작품이에요. 속도감 체험이 장난 아니에요. 이게 내가 마치 이 영화관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레이싱 카시트에 앉아 있는 기분으로 영화를 체험한 것 같은 느낌. 거짓말 조금 못해서 그러한 느낌을 받았던 영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감 있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요. 두 번째는 이 중후해진 브래드 피트의 멋을 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뭐 젊은 시절만큼 막 꽃미남적인 매력을 느껴지진 않지만 그럼에도 또 다르게 중후하게 나이가 들면서 중후한 나이든 멋을 여기서 되게 제대로 보여주고, 근데 그 외형이 이 캐릭터랑 너무나 맞아 떨어져서 더 멋있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랬고 또 다음 추천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 포뮬러를 좋아하셨던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저와 같은 공감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비추천 대상은 굉장히 탄탄한 이야기로 영화를 이끌어 나가는 재미를 쫓는 분들에게는 살짝 비추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의 이야기 자체는 되게 평이해요. 그런 분들에겐 비추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이한 이야기를 꽉 채우는 사운드와 연출, 그리고 브래드 피트 형의 중후한 매력, 그런 것들이 어쩌면은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비추천하면서도 추천합니다. 아 진짜 영화관에서 보면은 만족할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극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영화에 대한 기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기록을 끝까지 누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의 기록이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도록 응원하는 차원에서 어떤 특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욱 더더더더더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